대현님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닥을 지났다라는 트리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 사냐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보면서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상황을 전하다 주상전화. 네, 반갑습니다. IPS 전략부의 전세원입니다. 대중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 바로 이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신한투자증권 알파TV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 기업분석부의 지인의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엔터는 상반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워낙 좋았는데 그 외에 뭐 2차 전지나 뭐 로봇도 한동안 인기였고요. 이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좋았죠. 네, 엄청 좋았죠. 사실 연초부터 많이 올랐고 거기에 2월 달부터는 SM의 아주 대형 인수전까지 붙으면서 사실 주가 상승이 엄청났습니다. 네. 하반기 때도 이 상반기에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가 최선호 업종으로 계속 좋아하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일단 올해 가졌었던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경기 민감도 그리고 재무 건전성인데요. 올해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경기를 타지 않는 업종이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엔터 업종이 팬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경기를 절대적으로 타지 않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기여서 현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엔터 4사 모두 짱짱한 순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 건전성, 경기 민감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고요. 더불어서 이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엔터사의 실적, 특히나 영업이익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건 IP라는 실적이거든요. 사실 콘서트나 출연, 광고 이런 것들보다는 IP, 앨범, 음원, 굿즈 이런 실적이 가장 많은 돈을 남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추이에는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앨범 판매가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팬덤 그리고 인지도 확대에 힘입어서 앨범 판매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런 실적이 고스란히 지금 영업이익의 상승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연준에서 이례적으로 보고서에 테일러노믹스라고 네네.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네. 다들 아실 텐데 네. 한 명의 이제 아티스트가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라고 네. 언급을 해서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도 많이 하잖아요. 네. 하반기 때 이런 것도 예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콘서트 엄청 많이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대부분 컴백을 해서 앨범, 음원, 굿즈 활동을 했고요. 이제 콘서트 하반기에는 국내외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콘서트도 집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콘서트 앞에 부스에 또 굿즈 이런 거 엄청 팔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아티스트의 활동은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더 글로벌리 예정이 되어 있어요. 대외적인 환경이나 매크로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맞습니다. 오히려 팬덤의 그 탄탄한 팬덤 문화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엔터 네.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또 새로운 점이 이제는 국내에서만 아티스트들 이제 육성하고 키우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활동을 한다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아티스트를 키워내서 국내에서 유명해진 아티스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개념에 그치지 않고 K-팝이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있는 이 아티스트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는 걸 인정받아서 이 기술력을 수출할 예정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올해 말까지 JYP와 하이브가 미국 현지에서 미국 걸그룹을 출시시킬 예정입니다. 엄청나죠? 그 멤버들 안에는 그러면 한국인들인 건가요? 없습니다. 다 영어권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친구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미국인들한테 아티스트 트레이닝 시스템을 녹여내서 데뷔를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JYP가 더 이 현지 사업, 이 현지 아티스트 개발에 더 진심인 회사인데요. 내년 1분기까지 총 4개의 데뷔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한 개가 라우드라고 네. 예전에 SBS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된 보이그룹, 한국향 그룹이 나오고요. 그리고 A2K라고 하는 최근에 오디션 영상 올라갔어요. 미국 걸그룹 A2K도 올해 연말까지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C라고 해서 중국 현지 그룹이 나옵니다. 중국인들한테 아티스트 트레이닝 시스템을 녹여내서 만들어내는 중국 데뷔 아티스트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1분기에는 일본향 보이그룹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엔터사들 중에 유일하게 한국향, 미국향, 중국향, 일본향으로 데뷔 파이프라인을 가져가고 있는 코스닥 대표 엔터주인 것 같아요. JYP가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글로벌하게 네,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엔터테인먼트 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뷰를 바라봐 주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위원님이 토픽으로 꼽는 종목이 있을까요? JYP? 네. JYP, 하이브 이렇게 두 개를 연간 전망에 탑픽으로 제시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최근에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업체는 올해 확연하게 상저하고의 모습에서 하고를 잘 보여줄 만한 업체가 SM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확장해서 보시려면 SM도 하반기에 모든 아티스트의 풀가동, 그리고 새로운 회사로 많이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잘 보여주는 첫 시기가 될 거라서 SM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반면에 그 네. 미디어 업종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라는 걸 뜻한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미디어 업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드라마 제작사들이죠. 그래서 사실 K-드라마, K-팝이 굉장히 같은 결이거든요. 글로벌리 인지도가 많아져서 매출이 늘어나는 건데 사실 이익의 구조가 굉장히 달라서 엄청난 상반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K-팝을 좋아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네. 오히려 K-드라마를 많이 보고 또 넷플릭스에 워낙 또 K-드라마들이 성공을 맞습니다. 거두면서 네. 이런 업종들이 잘 가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드라마가 잘 된다고 해서 그 미디어 기업들이 잘 가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흥행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는 좀 별개의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본 보고서 참고하시면 이 그래프처럼 이 밸류체인 상에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아래에 밸류체인 상에 드라마 제작사가 있습니다. 이 제작사들이 제작하는 컨텐츠를 편성해 줘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값 중의 값이 이제 방송사가 되는 거고요. 요 방송사의 실적은 제일 위에 쩐주 광고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탑다운의 문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으로 광고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으니 방송사들이 돈을 벌기 어렵고 그에 따라서 방송사들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국내 드라마 투자를 할 돈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드라마 하나를 개발하면 이렇게 돈을 벌어요. 100억 제작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50% 정도의 절반 비중을 국내 방송사로부터 편성 수익이라는 근거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협찬 PPL로 메꾸고 나머지 모든 플러스 알파를 중국 판권, 넷플릭스 판권 이런 해외 OTT 판권으로 버는 건데요. 지금 제작비의 절반이나 의존하고 있는 이 국내 편성의 리쿱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드라마 하나를 개발했을 때 아직도 넷플릭스나 해외 OTT한테서는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근데 국내에서 돈을 덜 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마진 상쇄를 일어나고 K-팝 붐과 K-드라마의 붐에서는 사실 K-드라마는 조금 국내 방송사의 침체 분위기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광고 시장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방송사라든지 미디어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맞습니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광고 시장은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맞아요. 미디어 업계 키가 될 거예요. 전체로 그죠?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을 포함한 대부분 미디어 업계의 반등은 언제 나올 거냐? 아이러니하게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보다는 국내 광고 회복과 맞물릴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광고 업계를 이끄는 제1기획 이런 대장주들의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해진 구간인데요. 지금 제1기획과 TV 광고를 엿볼 수 있는 SBS의 공통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첫 번째, 광고 수익 자체가
1분기가 바닥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광고 시장이 아직 더 안 좋아져도 1분기 수익보다는 더 나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1분기가 워낙 광고 시장에 돈이 말랐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2분기가 광고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QOQ로 실적은 반등한다. 여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좋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문제는 늘 주식시장은 앞으로의 미래 상황을 반영하게 되죠. 근데 올해의 광고는 상저하고였거든요. 근데 그 하고에 대한 레벨의 톤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바닥은 맞는데 이게 쉽사리 막 오를 만한 포인트가 아직은 조금 묘연하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아직은 급격한 반등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악은 지나갔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매수 조언을 드리기에는 약간 네. 신중한 네, 입장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닥을 지났다라는 트리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 사냐의 시기이기 때문에 매월 제일기획이나 SBS 같은 대표 광고 업체들을 팔로우하면서 좀 자료로 코멘트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주가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만 잘 잡으셔도 크게 주가 수익률을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업종의 전반에 대한 어떤 구조와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사실상 뭐 기획사라고 볼 수 있는 JYP, SM, 하이브 그리고 YG 네. 이런 쪽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는 최악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분석부의 지인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